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수협은행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자소서 분석 체계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글로 보고 싶으시면 꽃보다 취업 블로그에 찾아가세요. 그럼 글로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진짜 잘 쓴 자소서 경력 교수를 보면서 가이드라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모집을 일반, 지역 인재, IT 인재 이렇게 나눠서 채용을 하고 있고 요즘 은행들 다 이런 식으로 뽑고 있죠.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뽑았고요. 자, 지원 기간은 10월 17일, 17시까지입니다. 꼭 잊지 말고 지원하시고요. 자소서는 4가지 항목인데 각각의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은 본인이 회사를 지원 또는 선택하는 기준을 기술하고 취업은행에 지원한 동기와 입사 후보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700자인데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보를 다 적으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원래 일반적으로는 지원 동기는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나눠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왜 해당 기업인지만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적고서 그 뒤에 입사업 부분을 또 따로 소제목으로 해서 적는 게 제일 구조상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자, 왜 수협은행인지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있는 워딩들이 있죠. 본인이 회사를 지원 또는 선택하는 기준을 기술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제가 이제 채용 공고를 분석할 때 보면은 채용 담당자가 제시하는 워딩들 중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곁다리, 그냥 지원 동기 쓰시오 이렇게 쓰기가 빈약해 보이니까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이유 없이 큰 의미 없이 무게감 없이 라이트하게 넣은 워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워딩들은 가능한 한 채용 담당자가 적어 놓은 걸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채용 담당자는 이걸 읽을 때 그런 형태로 기술 되기를 바라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고민 안 하고 읽을 수 있도록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죠. 본인이 회사를 지원한 또는 선택하는 기준 기술하고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뭐뭐입니다. 라고 적은 다음에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수요은행은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겠죠. 그 뒤에 회사에게는 어떻게 쓰냐? 기업 관련된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딩을 찾아볼 때 성장, 최초, 최고, 비전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 이제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수협은행 최초, 수협은행 최고, 수협은행 비전 이렇게 찾아보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입사업 후보. 입사업 후보는 잘못 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보면 굉장히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열정을 다한다. 선배님 말씀 잘 듣는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얘기 아무 필요 없어요. 채용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왜 읽고 있겠어요. 읽어야 될 것도 많은데 읽어야 될 포인트가 이 사람을 뽑아야 될 포인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입사 부분은 나의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을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컴팩트한 워딩들을 넣어서 내 직무에 대한 관심도나 전문성을 어필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완성시켰던 마트 자소에서 지원 동기, 이제 거기 기업 부분 작성하는 요령대로 작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입사 후보 부분을 저희가 있는 마트 자소에서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본인이 금융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 교육 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은행에서 수행하고 싶은 직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난감한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야. 금융권, 은행권이 돈을 많이 준다길래 그냥 지원하는 건데 나는 금융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한 게 없다.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적을 게 없겠죠. 이런 데는 어떤 경험들을 적어야 되냐면, 자, 금융 관련된 뭐 인턴, 여러분들이 인턴 등 직무 수행 경험, 그리고 프로젝트 경험, 공모전, 관련 대외 활동, 수강했던 과목 같은 거를 이제 기술하면 되는데, 금융 동아리 같은 것도 학교들에 요즘 많잖아요. 이제 뭐, 제가 나왔던 학교에는 RFS라는 동아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을 이제 명확하게 풀어내고서 그 다음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금융 관련 전문성과 인사이트를 향상시켰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협은행에서 이런 직무를 수행하고 싶습니다라고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수행하고 싶은 직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영업장 업무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IB나 PB 관련된 업무들도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작성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최근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 결과 및 느낀 점을 작성하는 항목인데 이거는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돼요.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는 이유는 뭐냐면 채용 담당자가 자소서를 읽는 게 너무 힘들고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막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 친구가 적은 사건, 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다 읽고 나니까 어떤 친구인지 느낌이 오고 궁금해. 불러보고 싶어. 이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 제시를 바로 해야 돼요. 두괄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앞에 어떤 생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런 걸 쓰는 게 읽어볼 이유가 없겠죠. 읽히지도 않아요. 그런 걸 읽고 싶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스토리를 써줘야 돼요. 두괄식으로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써주시고 그 경험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써줘야 되겠죠.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사실 글 자체가 흐리멍텅해져요.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걸 보는데 주인공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뭔가 이것저것 하고 있어. 전혀 뒤에 얘기가 궁금해지지도 않고 흡입력이 생기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탄탄하게 써주는 게 어떤 여러분들 자소서 항목에 성패가 달려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해당 문제점을 겪으면서 또는 극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작성을 하면 되는 건데, 저희 꽃보다 체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 통해서 완성시킨 마스터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네 번째, 마지막.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식어 또는 단어를 기술하고 그 이유를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성해 놨던 것들 중에 좀 알맞은 스토리텔링 항목들을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negotiate입니다. 라고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협업했던 경험, 아니 뭐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스토리텔링 항목을 그대로 붙여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를 붙여넣으면 되는 것인데 굉장히 쉽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황 제시, 문제점, 해당 문제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으로 뭘 했고 얻은 게 무엇인지를 작성하면서 이 워딩을 이제 명확하게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취업은행 이제 채용 원고를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험 기술을 보면서 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얻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을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직무 설정, 취업 방향성 설정, 전략 설정, 그리고 지금 내 자소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타겟팅해야 되는 기업이 어떤 수준 정도의 기업인지를 명확하게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100% 해소시킬 수 있게끔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